용인시 얘기를 좀 해보죠. 용인시가 요새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용인시의 경우는 쓰레기를 품목별로 다른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 날짜도 각각 다르고 또 애매한 폐기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건 우리가 갖고 갈 게 아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 갖고 가야 된다. 서로 이제 또 떠넘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고민이 되는 점은 뭐냐면 같은 날 한 번에 쓰레기가 치워지는 게 아니라 업체마다 서로 날짜가 달라요. 수거 날짜가. 그러니까 각 쓰레기가 꼭 남아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면 다음 수거일까지 좀 깔끔한 상태가 될 텐데 이게 아니라 계속 어떤 쓰레기든지 돌아가면서 남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길거리에 매일같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도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취재해 온 배아량 리포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용인시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통합 수거 방식이 아닌 예. 분리수거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별로 맡은 쓰레기가 다르다 보니까 예. 처리하는 날도 제각각입니다. 음. 용인시는 현재 11개 폐기물 수거 대행 업체를 통해서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대형 폐기물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수거를 하는데요. 예. 쓰레기 수거 주기를 살펴보면 음식물 폐기물은 매일, 또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은 각각 이틀에서 3일입니다. 예. 한 날 한시에 싹 수거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거리에 쓰레기가 아예 없는 날이 없고 또 정리된 상태로 유지가 불가능한 거죠. 음. 인접도시인 수원, 성남, 화성 등에서는 통합수거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박남숙 의원은 지금의 수거 방식이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활용은 재활용, 뭐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처리해 가는 그런 게 날짜가 다른 거죠. 자기네들이 해당되는 쓰레기만 수거해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가면서 잘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흐트려 놓고 가버리니까 맨날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일반 단지나 뭐 상가나 뭐 음식점 뭐 이런 데도 이제 100%가 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죠. 도시 미관이라는 게 길거리에 쓰레기가 안 있고 깨끗하면 이 도시 참 청결하구나, 깨끗하구나. 그럴 텐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보면 쓰레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안 보이는 거죠. 예. 상가나 주택의 경우는 이게 각각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서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더 클 것 같은데 아파트는 단지별로 이렇게 그냥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파트가 그나마 단지별로 관리가 된다는 거지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재기 씨는 쓰레기로 아파트에 악취가 퍼지고 또 쓰레기가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차장 공간 부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고 계셨어요. 예.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쓰레기 관련 민원 접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용인시가 생활 폐기물 수거 방식을 2014년부터 통합 수거 방식에서 지금의 분리수거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예. 용인 시민 조재기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길게는 3일씩, 4일씩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그만큼 또 주차 공간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내놓는다 치더라도 플라스틱에 묻어있는 오물들 때문에 악취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쌓여있지 않았었죠, 적어도. 그다음에 책임 소지가 분명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당사자가 바로바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5년 전처럼 쓰레기가 권역별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한 업체가 싹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용인시가 청소 행정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통합 수거 방식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각각 분리 수거하는 방식으로 5년 전부터 바꿨다는 건데
그러면 뭐 이걸 다시 통합수거 방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용인시가 수거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통합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업체 선정도 다 다시 해야 하고 또 시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이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분리수거 방식으로 하면 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점이 늘 쓰레기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지금 생긴 건데 업체 선정도 다시 해야 되고 뭐 업체 선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용인시가 이제 이 쓰레기 소각장 처리 시설이죠. 용인 환경센터를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최근에 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017년 용인시는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모 회사를 용인 환경센터 운영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이 회사의 2개의 업체가 더 추가로 구성돼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식으로 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들이 무자격 업체이고 또 이후에 수의 계약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용인시 감사관실은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박남숙 의원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 심의를 했을 때 어느 업체 컨소시엄식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 했는데 3군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2개 업체는 같은 회사의 그 업체고 한 업체는 전혀 생뚱맞은 업체예요. 생뚱맞은 업체인데 심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통과되고 했던 부분을 장난을 쳤다는 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직원의 이제 징계나 이런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감사 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밝힐 건 밝혀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리 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용인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뭐 비리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이 입찰 같은 경우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하남시의 경우엔 매년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업체 7개 중 2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예. 박남숙 의원은 입찰 과정이 공정한 경쟁 체제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적으로도 또 체계적으로도 장기적인 도시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수의 계약이 아니고 공개 입찰을 해야만이 정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예산이 뭐 더 들어간다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거는 크게 예산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시청결과에서 지난번에 용역 결과가 통합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매일 종합적으로 다 쓰레기를 수거해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남이나 수원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통합을 하면 이것만 가져가고 이거는 뭐 우리 거 아니니까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책임제로. 그러면 어느 동에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지역에 통합으로 하는 수거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깨끗한 도시, 청결한 도시, 그러면 도시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깨끗하자는 거죠, 뭐. 예. 용인시 의회의 박남숙 시의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박남숙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직업이 시의원인데 아무래도 용인시 행정 업무를 쭉 많이 봐왔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의원이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이번 쓰레기 수거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에 발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박남숙 의원의 말입니다. 용인시가 이제 그 인구가 급작히 팽창해졌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행정이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모르니까 더딘 거예요. 앞으로 뭐 특례시 이런 부분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도시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발전을 하고 있지만 좀 아쉬움은 있다. 그래서 공직자들 더 노력을 해주시고 조금 지나면 그런 행정에 우리도 이제 1등 가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어떤 계획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2년 전에 림프종으로 항암 치료까지 받았다는데요.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배운 게 더 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시민을 위해 더 빠르게 나서겠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번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도시 청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시정 질문 때도 지적을 하려고 해요. 예.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나 기사를 내는 곳에 이제 글을 올리는데 제목을 뭘로 달까 늘 고민을 하거든요. 네. 예, 오늘 내용은 수거해도 사라지지 않는 용인 쓰레기 왜? 이렇게 제목을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산을 좀 줄여볼까 하다 보니까 주민 불편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수거 방식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좀 하거나 이 기존에 5년 전에 했던 방식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게 지금 깨끗한 도시, 예, 무엇보다도 좀 사람 중심의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아량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